하버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지원입니다. 남편의 불륜녀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충격적인 순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여자가 아내에게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제안했거든요. 남편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불륜녀를 소개했고 절망한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딸을 맞이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상상도 못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하버드 출신 변호사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죠. 과연 그 여자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억 원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계획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태연의 눈빛은 온통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따스한 손길이 제 손을 감싸 안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죠.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완벽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소연, 32살의 3년차 경력의 마케팅 회사 팀장이었어요. 남편 이태연은 IT 기업의 유망한 개발자였죠.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소연아, 평생 너만 바라볼게. 결혼식 날 태연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결혼 초기 우리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죠. 태연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연구했어요. 서로에게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에요. 태연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집에 들어서자 장미꽃잎이 깔린 길이 저를 맞이했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연은 제게 작은 보석함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념일을 축하해, 소연아. 앞으로도 매년 이날이 기다려질 거야. 보석함 안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2년 차까지도 우리의 행복은 계속됐어요. 태연의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의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주말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주었죠. 우리는 함께 취미를 찾아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레스토랑을 탐방하는 데이트를 즐겼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태연의 야근이 조금씩 늘어났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의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까요. 미안해, 소연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예전처럼 시간 많이 낼게. 태연의 약속은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로 미뤄졌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태연은 휴대폰을 놓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슬쩍 가리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지만 저는 제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구나. 몸은 괜찮아? 제 물음에 태연은 짧게 대답하곤 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화는 점점 메말라갔고 침실에서도 그는 저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바라봤습니다. 5월의 어느 날 태연은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 일정의 부산 출장이었죠. 이전에도 출장은 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짐을 챙기는 태연의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혹시 누구랑 가는 출장이야? 제 질문에 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팀원들이랑 같이 가. 왜? 아니, 그냥 물어봤어. 태연이 출장을 간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2시 문자를 보냈죠.
잘 지내? 많이 피곤하지?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태연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저녁에야 짧은 메시지가 왔죠. 회의 중이었어. 잘 지내고 있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태연이 돌아온 날 그의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선물한 적 없는 여성스러운 향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태연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어요. 샤워하기 전에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들어갔고 비밀번호도 바꿨죠. 한 번은 제가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발견했어요. 부산 출장 때 묵었다는 호텔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거 어디 호텔 카드키야? 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거. 지난주 회사 워크숍 때 받은 거야.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거짓말이었어요. 지난주에 워크숍 같은 건 없었거든요. 태연의 회사 동료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6월의 마지막 주, 태연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주도였어요.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그의 서랍을 뒤졌어요.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 몫의 식사, 커플 스파 이용권, 모두 제가 함께하지 않은 날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태연의 태블릿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날짜만은 바꾸지 않았어요. 갤러리를 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과 낯선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셀카, 그리고 침대에서 찍은 사진까지. 여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태연의 회사의 새로 온 디자이너 임지원이었습니다. 한번 회식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 태연이 그녀를 소개할 때의 어색함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화면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태연이 임지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태연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태블릿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결정해야 했어요. 참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태연이 돌아오기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기로. 그의 배신에 제 인생을 망치지 않기로. 거울 속 붉게 부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소연아.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태연의 행동이 이상해진 지 몇 달, 저는 결국 그를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맑고 화창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날엔 비라도 내려야 할 텐데 세상은 제 마음과는 달리 평온했죠.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 늦을 거야. 태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진한 화장,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을 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는 아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회사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을까요?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 차가 아닌 자신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거래처 미팅이라면 보통 회사 차를 이용하는데 말이죠.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운 태연.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임지원이었어요. 제가 휴대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세련된 원피스에 완벽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녀는 태연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들을 따라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해, 지원아. 태연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들려왔어요. 제가 3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말.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임지원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반짝이며 웃는 태연의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소연이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임지원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에 제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지야.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야. 소연이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태연의 대답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한다고요? 그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저와의 상의도 대화도 없이 레스토랑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연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자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가 급해졌어.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결혼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태연은 예상대로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제 어디 있었어? 제 질문에 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짓말 그만해. 다 봤어. 임지원이랑 강남에서 만난 것도, 이혼 이야기 나눈 것도.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는 임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야. 우리 회사 자문 변호사로 만났는데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 소연아,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잖아. 식었다고요? 제가 매일 밤 그를 기다리며 불안해했던 시간들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우리 관계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줬던 거예요. 난 지원이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원만하게 이혼하자. 원만하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태연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어른스럽게 처리하자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 한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요. 이게 무슨 일이니? 태연이가 다 말해줬어.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연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가 이혼을 요구한 것처럼 꾸며낸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태연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와이프들은 남편 뒷바라지할 줄 모르니까. 한영숙의 말은 가혹했어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며느리인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런 어머니 뒤에 숨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봤어요. 태연이 임지원이라는 여자와 만나는 걸요. 그래. 그럼 그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해주나 보지. 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든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가져갈 건 다 가져가. 대신 깨끗하게 이혼하자. 지원이도 만나보면 내가 이해할 거야. 태연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못했어요. 이미 가슴은 돌처럼 굳어버렸으니까요.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한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는 생각도 마. 내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늘도 제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갈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합의를 위해 호텔 로비에서 태연을 만나기로 한 날, 제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이었을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불빛이 제 눈을 찔렀어요. 어쩐지 이 화려함이 제 무너진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구석 자리의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태연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연의 옆에는 임지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어머니 한영숙까지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3대1의 불공정한 전쟁이었어요. 기다렸어? 태연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임지원은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너무도 거슬렸습니다. 한영숙은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변호사는 안 데려왔네? 임지원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요? 저는 변호사를 구할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니 강미숙이 오늘은 그냥 이혼 조건만 들어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갑자기 제가 너무 준비 없이 온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어서 시작하자. 시간이 없어. 한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의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임지원은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위자료로 10억을 제안할게요. 임지원이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10억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태연의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당신의 3년이 아깝지 않게 충분한 금액 아닌가요? 임지원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인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을까요? 한영숙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 깨끗이 보내줘. 임지원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태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들의 친밀한 모습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과거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말을 잇기도 전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어서 서류에 사인하고 나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평소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을 텐데. 어머니, 하지만 지금 당장 사인하고 나와. 내가 설명해 줄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불안함과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임지원은 여전히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영숙은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서류 주세요. 사인할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임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위자료 10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었어요. 태연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우리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태연의 모습들. 사인을 마치자 임지원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사업을 성공시킨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끝났네요. 행복하세요, 소연 씨. 임지원의 말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한영숙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야. 위자료는 내일 계좌로 들어갈 거고. 태연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 여자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무엇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사랑의 흔적?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동자만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탔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어디야? 방금 호텔 나왔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저는 아직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박함이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태연의 무표정한 얼굴, 임지원의 승리의 미소, 한영숙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위자료 금액.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아니면 승리? 어서 들어와, 소연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혼했는데 무엇이 시작이란 말인가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구나.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가슴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듯 했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묘하게 침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태연과 그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쏟아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의아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택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이끌고 15층의 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에는 김도윤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여긴 어디예요? 이제 모든 걸 알려줄게. 사무실 안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어머님으로부터 상황은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를 만났던 걸까요? 왜 내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소연아, 사실 난 태연이 바람 피운다는 걸 2달 전에 알았어. 어머니의 고백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2달 전이라면 내가 태연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윤 변호사님과 함께 태연과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 왔어. 김도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파일을 열자 임지원의 사진과 함께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지원 35세.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전과 산범의 사기꾼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태연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여자가 사기꾼이라니요? 10년 전 강미숙 씨의 친구 가족에게서 3억을 가로챈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투자 사기로 2년형을 선고받았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친구 정미 가족이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을 때 난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태연이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 정미가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임지원이 어머니의 친구 가족에게 사기를 쳤다니.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출소 후에도 2번의 투자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위장해 접근한 남성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써왔어요. 김도윤 변호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지원은 하버드는커녕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태연에게 보여줬다는 하버드 졸업장과 변호사 자격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태연의 회사 기밀 문서들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태연 씨가 임지원에게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와 투자 계획을 유출했어요. 임지원은 이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연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밀까지 유출했다니. 그의 어리석음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미 태연 씨 회사는 내부 감사에 들어갔어요. 기밀 유출이 확인되면 그는 민영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소연아, 이제 알겠지? 왜 내가 이혼을 서두르라고 했는지. 태연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태연을 아직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만약 내가 그를 용서하고 돌아가려 한다면 그건 너에게 더 큰 불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연을 여전히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마음속 사랑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김도윤 변호사는 태연의 개인 금융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태연은 임지원에게 이미 5억 원 이상을 송금했더군요. 게다가 한영숙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을 임지원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임지원의 투자 제안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죠. 태연과 한영숙은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임지원은 그들의 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혼 서류에 서명한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태연 씨의 빚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빠른 판단력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만약 이혼을 미루었다면 나도 태연의 경제적 파탄에 함께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럼 임지원은요? 그냥 도망가게 놔둘 건가요?
김도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공안과 항구에도 출국 금지 요청을 해놓았고요. 그녀는 곧 체포될 겁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태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소연아, 도와줘. 태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기밀 유출 혐의로 당장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게 될 거라고요. 게다가 임지원은 그의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제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한때는 그의 이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내 마음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태연 씨,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끝났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와 김도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 확신이 느껴졌어요. 태연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태연에게서 온 전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쉰 목소리로 떨리는 말투만 남아 있었죠.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화면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떨렸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남았을 뿐이죠. 왜? 임지원과는 잘 지내고 있지 않나요? 침묵이 이어졌어요. 태연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임지원이 회사 기밀을 모두 빼돌렸어. 경쟁사에 넘겼다고 해.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김도윤 변호사가 이미 임지원의 과거 행적을 모두 조사해 놓았으니까요. 그녀는 남자들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빼내는 전문가였습니다. 태연은 그저 그녀의 또 다른 먹잇감이었을 뿐이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태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아프셔. 병원비도 없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야.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한영숙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아픈 노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혼하던 날 한영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이런 촌스러운 여자랑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임지원 같은 명품 여자를 만났으니 이제 좀 살겠어. 그 말을 떠올리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이제 남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태연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 어머니 강미숙을 만나러 갔어요. 위자료로 받은 10억으로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 햇살이 잘 드는 2층 건물이었어요. 엄마, 여기 어때요? 2층은 베이커리로 쓰고 1층은 카페로 꾸미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어머니에게 작은 보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연아, 이런 큰 돈을 다 써도 돼? 너 앞으로 살아갈 일도 많은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 카페는 엄마의 새 인생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태연과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저 환상이었을 뿐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미뤄두었던 영어 공부도 다시 했어요. 태연과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의 카페 미숙의 정원이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소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꿈은 꿀 수도 없었을 거야.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카페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디저트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죠.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태연과 임지원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임지원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태연 씨는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이제 태연의 일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이제 그분의 소식은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도윤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 소연아, 넌 어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행복이란 단어가 이제야 제게 진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엄마. 저도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태연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다음 주부터는 중단했던 대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경영학을 공부해서 언젠가는 어머니의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어요. 그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거예요. 태연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야.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어요.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